늦은 밤, 저녁을 해결하려 터벅터벅 걷다. 우연히 괜찮아 보이는 식당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처음 보는 키 크고 건강미 넘치는 주인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단숨에 식혀주는 듯한 그녀의 존재감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일까 가끔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내심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조용한 식당 안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이라 한산한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주문을 마치고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밖에서 볼 때는 다소 허름하고 협소해 보였지만 막상 앉아보니 주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자리였다.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 자연스럽게 담겼다. 단정한 머리카락 아래로 늘씬한 몸매와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였다. 솔직히 말해 이런 작은 식당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공간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다. 고요한 식당 안.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가볍게 말을 건넸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무척 수줍음이 많았고 별뜻 없이 던진 농담에도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어쩐지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사람처럼 보였다. 마침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그녀가 다소 의아한 듯 한마디 건넸다. 그래, 저녁 시간엔 뭐 하시고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곧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네.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식사 시간을 놓쳤네요.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를 실컷 즐기고 나니 포만감이 밀려왔다. 잠시 여운을 즐기다 식당을 나섰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온통 머릿속은 그녀의 모습이 떠다녔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식당으로 향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칼퇴근과 동시에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열자 그녀가 방긋 웃으며 반겼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직접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 주었다. 자연스러운 환대에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졌다. 뭘로 드릴까요? 보리차를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킨 후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제 먹었던 그걸로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되묻듯 대꾸했다. 오호, 그러셨어요? 근데 음식이 생각난 거예요. 아님, 제가 생각났던 거예요? 호호호. 그 순간 그녀의 환한 미소가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였다. 정확히 결혼 11년 차 만에 5살이 어린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이혼해달라면서 집을 나가 혼자 지낸 지 수개월째였어요. 행여나 집으로 돌아오려나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받아줘야지.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며 술로 버텨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는 친정에도 연락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체 연락도 없고 수개월째 나타나지도 않았다. 난 매일 저녁마다 그녀의 식당에 들렀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태 씨.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나를 정태 아저씨라고 불렀고 사장님은 정태 씨라고 꼭 씨 자를 붙여주었다. 아, 늦었다.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얼른 달려왔는데 문을 닫네요. 그래, 어쩌나 아주머니들 다 퇴근했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럼 내가 차려줄게, 먹고 가요. 그래도 되겠어요? 사장님 퇴근해야 하는데. 뭐 괜찮아요. 아이들 다 컸고 기다리는 남편도 없는데 뭘. 그녀 남편은 5년 넘게 암투병을 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났다. 고마워요. 뭐 괜찮으니깐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셔터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답니다. 주방하고 방 일부만 불을 켰어요. 사장님이 간단히 찌개와 반찬을 내오면서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오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소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정태 씨, 나하고 술 한잔 괜찮지? 네. 그러며 하면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두 잔씩 마셨답니다. 그리고 2병째. 괜찮으세요? 차를 안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되죠. 시 소주 한 병 더 2병으로 늘었답니다. 저야 술을 좋아하고 조금 먹는 편이어서 괜찮지만 사장님이 조금 취한 듯 하더군요. 정태 씨는 올 때마다 술이더라. 기본 2병이잖아. 그러다 젊은 나이에 큰일 치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과부 팔자인 나보다 재미없을라고? 하하, 저도 호랍이에요.
마누라가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거든요. 그랬어. 정태 씨 사정도 참 딱하네. 그쵸. 이런 상황에 제가 맨정신으로 잠이 오겠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술기운에 잠들 수밖에요. 오늘은 나도 안 되겠다. 취할 때까지 마셔야지.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더 꺼내왔다. 그렇게 시작된 주인 여자와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마누라 도망가고 다른 여자는 없었어.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날 빤히 쳐다보며 물어왔다. 그동안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한눈 팔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그럼 사장님은 따로 만나시는 분 계세요? 나도 얼마 전에 헤어지고 지금은 혼자야. 사람은 말야 꾸준히 연애를 해줘야 되는데 말야. 그래야 살맛도 나고. 안 그래? 그렇긴 하죠. 사랑하면 세상이 이뻐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그치. 늙으나 젊으나 사랑을 해야 한다니깐. 그래야 정태 씨 말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지.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태 씨 그럼 나랑 사랑 한번 해볼래? 갑자기요? 정태 씨도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도망간 마누라 기다리며 허송세월로 보낼 거야? 그럼 아주머니랑 연애하면 제 인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고 말고 일단 믿어봐. 한 잔 두 잔 들어가는 소주의 힘은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나를 한번 거쳐간 남자들은 다들 뻑가. 내가 그만큼 대단해 정말이야. 하하, 어떻게 뻑가는데요? 뭐랄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나 할까? 박경림에 빠져. 이젠 빠져버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내 맘 이제는 한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건 바로 너. 늪에 빠진다고. 그녀의 자신감은 대단하였다.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일단 연애라도 해볼래요? 난 농담 섞인 말 한마디가 잔잔하고 고요하던 내 맘속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자극이 되어 나의 잠자고 있던 연애세포를 마구 일으켜 세우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궁금했다. 그녀의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이다. 그리고 어쩜 우울하던 내 일상을 진짜로 그녀가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정태 씨, 나 정도면 여자친구로 어때? 사장님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치, 나 정도면 괜찮지요 호호호. 왜였을까? 내 눈에 점점 그녀가 귀엽고 이뻐 보였던 건 그녀와의 관계가 소주 한 잔 한 잔이 늘어날수록 이성의 끈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많이 그리웠던지 왠지 모르게 촉촉한 듯 보이는 눈빛으로 끼를 부리듯 내 쪽을 한참 쳐다보았다. 정태 씨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는 문 쪽으로 가더니 셔터문을 밑에까지 내리고는 그리고 물수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답니다. 셔터는 왜 내리세요? 그러다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뭐 어때? 아들뻘인데 하면서 내 옆으로 오더니 팔짱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저 역시 싫지 않았고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바라고 왔는지도 모르니깐요. 그리고는 정태 씨가 자꾸 남자로 보여 또 한 번 이어지는 그녀의 고백. 네, 정말요? 오늘은 도저히 그냥은 못 보내겠는데. 정태 씨가 책임져. 나는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기대감도 있었죠. 솔직히 나이차만 아니었더라면 주저할 이유도 없었죠.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으니깐요. 왜? 내가 부담스러워? 당장 내일부터 책임지라고 할까 봐서? 그녀는 내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네, 살짝 부담스럽긴 하죠. 내 행동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깐요. 참나, 요즘도 이리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니 마누라가 도망을 가지? 네, 제가요? 그래, 너무 보수적이고 재미가 없어. 그럼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태 씨,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지?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지. 감성이 이성을 앞설 때 사랑은 더욱 자연스럽고 뜨겁게 피어나는 법이야. 그럼 저도 이 순간을 즐길게요. 그녀와 함께한 밤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열정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희생. 남녀 사이에서 희생이야말로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그녀가 기꺼이 내게 내어준 작은 배려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서로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대 후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짧은 연애 끝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급히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인상을 남겼죠. 무척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서둘러 시작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을 경험한 아내는 육아의 부담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저 역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요. 아내가 지쳐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주고자 명품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물은 잠시 기쁨을 주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는 자주 울었고 상황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는 아이를 돌보느라 부부간의 소통이 줄어들었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커 외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그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은 뭐 할 거야? 사랑해라는 말들이 가득했죠. 그 순간은 충격적이었고 바로 아내에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남자가 수영장 강사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왜 집을 떠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의 첫 마디는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런 일이 생겼냐 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었죠. 딸만 감싸지 말고 딸이 이렇게 된 건 당신이 이렇게 키운 결과 아닙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장모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오셔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퇴근 후 우리는 세 사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할 건지 용서하고 살 건지 하루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혀 잘못한 기색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내가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했죠. 저는 먼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절대 외도하지 않으며 추후 외도가 발각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맨몸으로 즉시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적어두었고 우리는 각자 사인 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다시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수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과 답답함을 달래려 했죠. 그러던 중 자주 가던 식당의 주인 여사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 40, 그녀는 50살. 혼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그녀는 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보다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힘든 순간을 함께 해준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